2024년 6월 18일 운명에 관한 특집 제3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다에 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운명의 작용력은 얼마나 되는가.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을까. 우리 동양학에서 이러한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지적 꿈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예지적 꿈의 세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가 태몽대로 일평생 인생길이 펼쳐진다는 이 놀라운 이런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좋은 꿈을 꾸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또는 안 좋은 꿈을 꾸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 이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책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예의적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리 표출의 꿈, 어떠한 꿈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견, 발명을 하기도 하고, 주변의 위험이나 신체 내부의 이상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그런데 꿈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은 미래를 예지해준다. 꿈에는 이러한 예지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이나 사건 사고의 꿈 말고, 제가 실증적으로 제가 출간한 저서 중에 태몽, 요거는 한 500여 페이지 되는데요. 실증 사례로 이러이러한 태몽으로 이러이러한 인생길을 걸었다. 또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20가지로 꿈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꿈 꾸고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꿈이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됐지. 한 20가지가 있는데 이미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은 로또 복권 당첨 꿈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책은 꿈으로 본 역사, 이 책의 개정판이 경복궁이 불타다 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의적 꿈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우리 운명을 갖다가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소녀는 어릴 때부터 꿈을 꾸면 이름 모를 산길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산길을 가는 꿈을 꿨지? 50년 60년 지나서 나이 들어서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답니다. 제가 태몽 가운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부부가 태몽 꿈을 꿨는데 건너방에 장지문이 스르르 닫히더니 그 사슴이 안 보이는 이런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래전 사례로 6.25 때 피난길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전쟁통에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 때 북쪽에서 남쪽의 부모를 찾겠다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 18살, 6.25 때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포로가 되지 않고 또 이북으로 도망가서 이북에서 살아온 거죠. 건너편에 사슴이 있었는데 장지문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데 그 생이별, 50여 년 만에 아들 한 3, 4일 보고 다시 이별해야 되는 태몽에 입이 쩍 벌어지게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친정아버지 머리가 쫙 갈라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꿈을 꿔요.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친정아버님의 머리가 갈라지는 꿈을 꿨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아버님 조심하세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주부의 제부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부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친정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졸지에 과부가 된 거죠. 그러니 그 심적인 고통, 그 걱정,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은 꿈의 예지력이 너무 놀랍습니다. 조선조 어느 대감은 그 동산 뒤로 달이 4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번째 달이 유난히 빛나더랍니다. 그 후에 딸을 두었는데 그 유난히 빛나던 3번째 달처럼 3번째 딸이 왕비가 됩니다. 참 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이러한 태몽만큼 또 이러한 예지적인 꿈만큼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꿈의 예지력은 제가 봤을 때 99%, 100%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99% 꿈의 예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꿈의 예지력이 무서울 정도로,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그 1810쪽에 이 책 내용 중에 수많은 이러한 예의적 꿈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꿈꾸는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당신의 꿈꾸는 능력은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을 다 잘 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신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꿈꾸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우리 머리다, 신체적인 것 이런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꿈꾸는 능력도 부모로부터 유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혈압, 암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꿈으로 미래를 예지해내는 이러한 능력도 제1차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 어머님이 이러한 꿈으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셨습니다. 제가 장남인데 아마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꿈꾸는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꿈의 세계를 좀 믿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꿈 꾸고 로또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꿈을 안 믿는 사람도 돼지 꿈을 꾸면은 로또 살 생각을 합니다. 자, 꿈이 미래를 예지해준다. 이거는 수많은 사례에서 봤을 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예의적 꿈을 중시 안 되면 서양에서는 프로이트는 꿈을 심리 표출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아르테미 도로스의 꿈의 열쇠 책을 보면은 그러한 예의적 꿈에 관해서 수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의적 꿈에 관한 수많은 실증적인 사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꿈에 관한 동영상 한 90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러한 동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예지 꿈 사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누군가 죽었다. 또 합격 승진의 꿈 사례, 이러이러한 꿈 꾸고 나는 합격했다. 또 연분 애정의 꿈 사례,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애인을 만났다 또는 결별하게 됐다. 수많은 사례를 해설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예의적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적중률은 99%. 꿈이 가장 정확합니다. 꿈 말고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예지해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이 사주의 세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즉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이러한 사주로서 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꿈 연구 한 30, 40년
사주에 관해서 공부를 지금 한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사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 사주가 엉터리인지 아닌지 내가 몸소 실증적으로 체험해보자. 10여 년 공부한 결과는 사주도 예의적 꿈만큼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주 공부한 사람들의 어떠한 실력 여부 또 사주를 보는 여러 가지 관법에 따라서 그 적중률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예의적 꿈이 99%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사주의 세계는 한 7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 이상이 이러한 사주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중률은 예의적 꿈의 세계가 사주보다 적중률이 엄청나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쌍칼을 휘두르는데요. 우리 사람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예의적 꿈과 그 사람의 사주와 같이 결합시켜서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운명의 길을 예지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태몽이 좋은 사람은 사주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주보다는 예의적 꿈의 세계가 적중률도 높고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평생이 꽃마차처럼 좋은 인생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태몽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사주도 역시 좋습니다. 이러한 예의적 꿈과 사주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습니다. 이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는 좋은 꿈을 꿨을 때 사주적으로는 편재라고 그래서 치우칠 편자 재물재자 사주적으로 편재 그러면은 뜻밖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나하고 이러한 사주적으로 편재가 강하게 들어올 때 뜻밖의 재물이나 횡재수 이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횡재수가 있다. 그리고 사주 갖고서 판별할 수 있지만 한 70%. 그런데 엄청 좋은 재물이 들어오는 꿈을 꿨다. 예의적 꿈의 세계는 99%. 당신에게는 틀림없이 재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으로 보면서 결합해서 사주의 편재운을 살펴보면 뜬금없는 재물이 온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지 꿈으로 아주 좋은 태몽이었다. 그런데 사주적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관이 아주 좋았다. 사주적으로 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은 여기 위로 살펴보면은 제 사주인데요. 제가 경금인데 이 경금을 지배하는 오행 화극금으로 불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플러스라면은 정화는 마이너스라서 이렇게 음양이 다르면서 나를 지배하는 오행 요것을 즉 음양이 서로 조화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봐서 발을 정자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금에게 정화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병화라면은 이 경금이 플러스인데 병화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치우쳤다 그래서 편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나를 지배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을 갖다가 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하고 음양이 같았을 때는 편관, 음양이 달랐을 때는 정관이 됩니다. 사주에서 요걸 갖다가 일간이라고 합니다. 즉 사주에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이렇게 7자가 있죠. 요것이 일간인데 요 일간의 오행을 극하는 지배하는 여기가 만약에 금이라고 한다면 화,
불이 금을 녹이기 때문에 화의 간지가 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간다는 팔자, 어떠한 대기업이나 뭐 국가 공무원 이런 것이 관이 되겠습니다. 관이라는 게 옛날 말로 벼슬 관직에 나아간다. 요즘에는 대기업, 뭐 국가 공무원 이런 것이 관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관이 사주 원국에 원래 8자 중에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다 보면 이 관이 한두 개씩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지배하는 관이 이 7개 중에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관이라는 게 만약에 남자라면 관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러한 좀 번듯한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 관이 없다.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없었을 경우에 그 신기하게도 이런 좀 번듯한 직장에 좀 인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운명의 인생길이 이러한 관, 직장과 인연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도 마찬가지 이 관이 직장이 되면서 여자인 경우에 이걸 육친적으로 남자가 됩니다. 남자 또는 남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에 이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를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그걸 관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다르면 정관, 음양이 같으면 치우쳤다고 그래서 편관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주에 자기를 지배하는 그 극하는 이 관의 오행이 없었을 경우에 그 신기하게도 남자하고의 인연이 희박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꿈의 몽만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꿈의 몽하고 그 상담자의 사주를 같이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꿈의 몽 상담을 하는데 여자분인데 나이가 60이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봤더니 무간팔자예요. 관이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은 했수? 안 했대요. 그래서 아이 갔다 오지도 않았수? 갔다 오지도 않았다. 사주대로 가더래. 사주대로. 그러니까 팔자에 남자나 남편하고의 인연이 희박한 무간팔자의 여자들은 진짜 그러한 인생길이 펼쳐져요. 또 남자의 경우에 자기가 지배하는 오행, 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금의 입장에서는 금금목, 임목이 음양 같기 때문에 편제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남자의 사주 가운데 재성이 없었을 때 어떠한 재물과 인연이 없거나 여자하고의 그 인연이 좀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 유사한 말로 사주에 재성이 많은 남자들은 뭐 많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재미난 사례로 어떤 남자가 이 재성, 자신이 극하는 오행, 여자하고의 인연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직업으로 개운했다고 할까요? 만약에 산부인과 안 했으면은 뭐 그렇게 재성 많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카사노바 같이 아주 유명한 바람 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대로 그 사람의 인생길이 또 펼쳐지고 있더라.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실전 사례를 앞으로 사주 하나당 그 사주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설을 갖다가 담아서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주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느냐?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주 이러한 명조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있죠. 뭐 사주 첩경이라든지 이런 실증적인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다음 중에 부자 사주는 누구냐? 다음 중에 이혼한 사주는 어떤 사주냐? 예, 여자 사주에 상관이라고 그래서 상관은 정관을 갖다가 친다. 여자 사주에 상관이 많은 여자분들이 그 남자하고 이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상관운이 올 때 괜히 자기 남편이 배기 싫어지고 그 상관 대운이나 세운에 이혼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기하게만큼 저도 저희 집사람 착한데요. 한 뭐 5, 6개월 전에 집사람하고 좀 싸우게 됐는데 제가 봤을 적에 좀 이상해요. 집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연애 때는 빡빡 안 대드는데 이렇게 빡빡 대들고 야단이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 사주 아니까 그 보니까 상관이 든 달, 또 상관이 있는 날, 신기하게 참 사주를 알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제격이 있어요. 정제하면은 아주 좋은 말로 하면은 빈틈없고 계획적이고 알뜰살뜰 근검절약.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파트 사서 집들이 했다. 빈손으로 옵니다. 이사를 한 2번 다녔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빈손으로 오냐. 예. 좀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근검절약. 제가 어쩌다 서울 올라가면은 그래도 뭐 좀 삼겹살에 소주 뭐 이래야 되는데 순댓국 뼈다구 해장국 한 그릇 그리고 땡입니다. 근데 정제격이에요. 정제격. 이렇게 사람됨을 사주를 알게 되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주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표적인 게 관상을 갖다가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관상.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됨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덕하고 덕 있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경박하고 아주 하찮게 천하게 보이는 사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은 마음의 차이라고 그래서 눈으로 그 나타납니다. 이어서 눈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저놈 사기 쳐먹어야지. 그런 사기꾼은 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좋은 눈빛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초임발령 학교에서 거기 정암사라고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의 눈에서 얼마나 빛이 그 광채가 나는지 제가 아우 저 스님은 진짜 돌을 많이 닦은 분이다.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자, 근데 이 관상은 얼굴만 보는 건데 태어났을 때 애기도 다 비슷해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덕성을 쌓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도 제가 교직에 있었지만 학생들 하는 거 보면 꼭 생긴 대로 놉니다. 아, 저놈은 성실해. 여기는 얌생이야. 그대로 놀더라고요. 근데 이 관상보다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관상보다 더 정확한 게 체상이라 그래서 체상은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걸음걸이,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체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을 적에 깨작깨작 먹는 사람 소인배, 쫌팽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저놈은 망할 거야. 요 체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심상이라고 있습니다. 심상. 즉 마음의 상을 본다는 거죠. 마음의 상을.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 복 받아야 돼. 예, 이렇게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을 보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앞으로 좋은 인생길이 펼쳐질 거다.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인생길이 펼쳐질까요? 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 얼굴 비치면 뵈기 싫어서 딴 데로 돌립니다. 자, 그런데 덧붙이자면 이거 말고도 관상, 체상, 심상 이런 거 말고도 우리 동양학에서 나는 왜 빼냐? 수상, 손바닥 금 가지고 이상, 요거 보고 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 타로 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타로 카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골라 뽑는 하나 점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심심풀이 땅콩 삼아 연인이 가서 타로 카드 하나 보는 정도죠. 그 어떠한 타로 카드 자기가 뽑는 거에 따라서 인생길이 다르게 전개됩니까? 그건 일종의 하나의 심심풀이 땅콩으로 점쳐보는 거에 불과하겠습니다. 사주는 궁합을 본다 했을 적에 자신에게 없는 기운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사주에 수가 없는데 상대방이 물이 강하다면 서로 궁합이 맞는 거죠. 또 신기하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쳐지듯이 자기랑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왠지 내 마음이 끌리는 여자가 있고 뵈기 싫은 여자가 있습니다. 얼굴은 예쁜데 난 저기는 싫어. 예, 사주적으로 보면은 자신에게 없는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이 사주도 음양이 기본입니다. 자신한테 마이너스 플러스 없는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자, 이 사주에 관해서 또 뭐 관상에 관해서 또 예적 꿈에 관해서 앞으로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 사주의 기초상식 10가지 해가지고 10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혹시 사주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자막까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인생길이 평온하게 잘 나간 사람들은 이런 사주를 좀 안 믿습니다. 제가 잘 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인생길이 펼쳐준 줄 알죠. 사실 그런 사람들 사주 보면 사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주를 안 믿던 사람도 자기가 몸에 병이 들거나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러면은 야, 나 한번 사주 보러 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사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사주하는 사람을 심지어 제가 사기꾼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루만 혹시 아직까지 이런 예지적 꿈이나 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 이런 예지적 꿈의 대중화, 즉 꿈의 몽의 대중화, 또 사주의 대중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사주 강좌도 많습니다. 백화점 이런 쪽에서도 그러한 교양 강좌가 있는데요. 이러한 꿈과 사주를 좀 이해하게 되면은 특히 사주를 이해하게 되면 상대방이 왜 저러한 행동을 하느냐 이해가 됩니다. 사주를 알게 되면 사주야말로 우리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꿈의 목 및 사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주에 관이 좋은 사람, 관이 이렇게 밑에 뿌리가 있고 관이 튼튼하다 보니까 평관인 경우에는 옛날 말로 무관, 군인, 경찰, 사법계통에 많은데요. 이 관이 튼튼한 사람, 제 주변에 장성, 대령, 두 사람, 또 대학 교수. 야, 역시 사주대로 인생길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없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유명하죠. 사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길에서 보다 좀 여유롭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